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 HSK 6급의 필수 암기 문장 우리 41번부터 20개의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论文的内容很充实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주어는 내용까지 우리 끊어줄게요. 논문의 내용이 很充实 충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충실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6급 필수 단어니까 밑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 41번 문장에서는 얘가 형용사로 쓰였죠. 그래서 헌 정도부사 수식 받으면서 수로로 충실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한 가지 또 메모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게 이 충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충실 동사로 쓰이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시 쯔지 가장 흔하게 예로 드는 게 쯔지 이런 목적어 써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생활에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강화하다라는 뜻으로 총시 쯔지 이렇게 써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할 때 뭐 외국 공부를 좀 더 한다든지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총시 쯔지 한다. 아니면 총시 쯔지의 생활 자기의 생활을 좀 더 알차게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아니면 총시 쯔지의 지식 자기 어떤 지식을 좀 더 알차게 충실하게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할 때 이 총시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로 써주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41번에서는 형용사로 총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로서도 총시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2번 볼게요. 这家公司有充足的资金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서 밑줄 쳐 있는 단어 총주라고 되어 있죠. 자, 한 글자씩 한번 뜯어볼게요. 총 하게 되면은 뭔가 충분하다라는 뜻이고 주는 만족시키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어떤 수량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량면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 수요를 만족시켜 준다라는 의미의 충분하다. 충족시켜준다라고 할 때 이 총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어떤 것들이 충분할 때 이 총주라는 단어를 쓰냐면 바로 여기 나왔죠. 쯔진 자금이 충분할 때 내지는 아주 충분한 자금이라고 해서 앞에서 이렇게 꾸며줄 때 총주더 쯔진 시간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은 총주더 시간 어떤 들어가는 경비, 비용이 충분히 나 필요한 만큼의 수요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주더 징페이라는 표현 등등으로 해서 이 총주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볼게요. 雾气逐渐消失重叠的山峦一层一层的显现出来 어떤 경치 모습을 지금 묘사하면서 나타내주고 있는 문장인데 자, 우치 하게 되면은 여러분 따우 이 안개를 우리가 두 글자로 우치라고 하죠. 안개가 점차 부사썼고 점차消失 사라지니 뒷절에 어떤 내용 종뒤에 하게 되면은 중첩되다 겹쳐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첩된 겹쳐져 있는 샨란이 여러분 이 샨란은 뭐냐면은 연달아 이어져 있는 산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경치 풍경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산들이 여러 산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런 모습 이런 산을 중국어로 샨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산들이 이렇게 서로 앞뒤로 이렇게 중첩되어 겹쳐져 있죠. 그래서 종뒤에다 샨란이라고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이어져 있는 산들이 한층 안개가 거치니까 한층 어때요? 이층 더显现出来 뭐해 나온다?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다라고 할 때 우리 显现이라는 동사를 써줍니다. 그래서 안개가 이렇게 싹 사라지면서 한층 드러난다, 나타난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44번입니다. 他一直是我崇拜的偶像 그는 줄곧 쭉 계속 뭐뭐였습니다. 他一直是 내가崇拜했던偶像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偶像이라는 단어 명사 먼저 볼게요. 이偶像은 한자 그대로 읽으면 우상이에요.
내가 굉장히 흠모하고 숭배하는 우상을 우리가 중국어로 어우시앙이라고 하고 쉽게 요즘 그 아이돌 있죠? 아이돌도 어우시앙이라고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씁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하는 우상이냐? 정바이 하는 우상이다. 정바이는 뭐냐면 5급 단어로 표현하면 페이프 하는 그렇죠? 내가 굉장히 쭌징, 페이프 하다라는 표현을 6급 단어로 레벨을 높여서 쓸 때 우리가 정바이라는 단어를 써요. 쭌징은 존경하다는 뜻이죠. 페이프는 감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탄하고 탐복하는 와 대단하다라고 감탄하고 탐복하다는 뜻이에요. 그 두 개의 5급 단어를 합치면 쭌징, 페이프를 합치면 바로 정바이라는 단어, 숭배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는 거죠. 45번 보겠습니다. 他具有崇高的精神受到了人们的尊敬. 자, 그는 어떤 정신을 갖추고 있다? 具有 갖추다, 구비하다는 뜻이죠.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尊敬, 존경을 받는다. 受到 尊敬이란 수고도 같이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숭고한 정신, 중국어에서도 한자 그대로 쓰네요. 崇高的精神, 이런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 동사 具有도 써줬어요.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페이지 5개의 문장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论文的内容很充实. 42번 这家公司有充足的资金. 43번 雾气逐渐消失，重叠的山峦一层一层的显现出来。 44번 他一直是我崇拜的偶像。 45번 他具有崇高的精神，受到了人们的尊敬。 자, 46번 문장 볼게요. 我们怀着崇敬的心情访问了他。 자, 이 访问了他 앞에서 끊어줄게요. 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품다라고 할 때 우리 화의 동사 쓰는 거죠. 이 품은 상태로 지속. 자, 어떤 기분, 마음을 품고 정징, 여러분 정징하게 되면 방금 전에 언급되었던 숭배하다 정바의 단어 더하기 쭌징이라는 의미 포함해서 이 두 개의 단어를 함께 의미 포함해서 정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우 숭배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访问了他 그를 방문했습니다. 자, 47번 你要考虑一下自己的处境. 당신은 뭐뭐 해야 합니다. 考虑一下 고려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무엇을요? 자기 자신의处境, 처한 환경이란 뜻이에요. 처한 환경 내지는 처지 이런 한국어를 중국어로 处境, 处境이라고 합니다. 발음 유의하시고요. 48번 小松鼠千方百计的储备冬天的粮食. 小松鼠 하게 되면은 다람쥐죠. 다람쥐는 온갖 방법, 1000개, 100개의 방법을 다 써서 千方百计 하게 되면 온갖 방법을 다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뭐한다? 储备합니다. 어떤 물자를 저장해서 비축하는 것을 중국어로 储备라고 해요. 저장해서 비축하는 거죠. 뭘 저장해서 비축하냐? 겨울에 먹을粮食, 곡물, 양식, 식량을 갖다 중국어로 량시라고 해요. 그래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장 비축한다. 49번 他把钱都储存在银行里准备将来买房子. 자, 그는 돈을 다 어떻게 했어요? 储存 하게 되면은 저축하다, 저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돈을 우리가 저축하다라고 할 때, 돈을 모아놓다라고 할 때 중어로 储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어디에다가 저장을 해놨냐, 어디에다 저금해놨느냐? 자,银行里, 은행에 넣어놨어요. 뭐 할 계획이다. 准备하게 되면은打算의 의미도 가지죠. 뭐 할 계획? 앞으로 장래에 买房子, 집을 살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储存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같이 한번 정리하면 좋을 단어들이 있어요. 储存말고 앞에 주자 대신에 이런 글자 써서 储存이라는 단어가 있고 얘 발음이 储存이에요.
그리고 주춘이란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지춘이란 단어도 있어요. 지춘. 요거는 지춘이에요. 자, 순서들을 보면 일단 주춘 자체는 돈을 우리가 돈을 저축해 둘 때 그때 우리가 주춘을 써주고요. 주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떤 사물, 물건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해두고 저장할 때 그때 우리가 주춘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지춘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잠깐 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은 보관함이나 이런 데서 잠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 마트 이런 데 가면 잠시 내 물건 사물함에다 거기 보관함에다가 맡겨놓잖아요. 아니면은 무슨 자전거 같은 거 잠시 보관해 놓고 자 이런 장소에 가보면은 이 지춘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저장하고 보관해 둘 때 우리가 주춘, 조춘, 지춘 이런 단어들을 구분해서 정의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50번 储蓄是值得提倡的事 储蓄, 저축이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자 그래서 저축은 值得 하게 되면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뒤에 이렇게 두 글자짜리 동사가 또 잘 따라옵니다. 자, 뭐 할 만한 가치가,提倡할 만한 가치가 있다? 提倡하게 되면은 재창하고 장려하는 거예요. 어떤 캠페인을 벌여서 이런 행동을 하기를 더 독려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축은 재창, 장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자, 그럼 5개의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번. 我们怀着崇敬的心情访问了他. 47번. 你要考虑一下自己的处境. 48번. 小松鼠千方百计地储备冬天的粮食. 49번. 他把钱都储存在银行里，准备将来买房子. 50번. 储蓄是值得提倡的事. 자, 51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大街上人来人往，车辆川流不息. 大街上 큰 대로, 거리를 말하는 거죠. 거리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다니고 있고요. 차량은요. 차량은 추안리오부시. 여기서 추안리오부시 하게 되면요. 이렇게 추안 냇가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끊이지 않고 왔다 갔다 차량이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 추안리오부시라는 성어를 쓰게 됩니다. 이 냇가에 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부시 쉼이 없다, 끊이지를 않는다라는 의미의 성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추안리오부시라는 표현 성어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2번. 班长向同学们传达了老师布置的任务. 班长, 반장이 학급 학우들에게, 반 친구들에게 传达了, 이런 传达 하게 되면은 전달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전해서 알려주는 거죠. 뭘 알려줬냐? 선생님이 布置的任务, 선생님이 배정, 할당, 배치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임무를 배정하다, 할당하다, 배치하다라고 할 때 우리 수거, 布置, 任务, 요거 수거로 같이 알아두세요. 어떤 임무를 배정, 할당, 배치하다. 자, 53번. 老师傅手把手地向学徒传授技艺. 老师傅, 일단은 나이가 많은 시프 하게 되면 어떤 하나의 기술,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남성을 우리가 부를 때 시프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老师傅는 手把手的 손에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매우 친절하게, 몸소 친히 매우 친절하게 하나하나 손에 손을 잡고 向学徒 제자를 향하여 전수합니다. 무엇을 전수해요? 어떤 기회를, 어떤 기술을 전수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传授, 전수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기술, 기회를 전수하다, 요거 개사 전치사도 알아둬야겠네요. 向学徒传授技艺. 向개사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54번. 他对公司的创立有很大的贡献. 자, 그는 무엇에 있어서 큰 공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큰 공헌을 했다라고 의역할 수 있겠고, 자, 무엇에 대해서? 어떤 회사의 창립에 있어서 创立,
새로운 기관이나 조직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创立, 창립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有很大的贡献, 공헌을 가지고 있다, 즉 공헌을 했다. 55번, 写文章也要勇于创新. 그럼 여기서 写文章, 요 동사 구가 주어가 되겠네요. 글을 씀에 있어서 글을 쓸 때에도 뭐 해야 한다? 용감하게, 과감하게 뭐뭐 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용유 뒤에는요. 또 다른 이음절 동사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지금 용감하게, 과감하게创신해야 한다. 이创신이라는 동사 의미가 뭐냐? 옛것, 낡은 것들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创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용감하게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개의 문장을 읽어볼게요. 51번, 大街上人来人往，车辆川流不息。 52번, 班长向同学们传达了老师布置的任务。 53번, 老师傅手把手地向学徒传授技艺。 자, 53번 다시 읽겠습니다. 老师傅手把手地向学徒传授技艺。 54번, 他对公司的创立有很大的贡献。 55번, 写文章也要勇于创新。 마지막 5개 문장 볼게요. 56번, 小王和我志同道合携手创业。 자, 小王과 나는 志同道合 묶어주세요. 요거 뜻이 같고 서로 뜻이 맞고 목표가 일치하다는 뜻이에요. 자, 小王과 나는 뜻이 맞고 목표가 일치해서 携手创业. 携手, 손을 맞잡고, 즉 협력하여 创业, 창업을 하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57번, 他毕生钻研创作出版了几十本小说。 毕生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는 일생 한평생이라는 뜻의 명사예요. 그래서 그는 한평생 일생 동안 钻研创作, 钻研은 깊이 연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깊이 연구하고 창작하여, 깊이 연구하고 창작해서 몇십 권의 소설을 出版了, 출판하였다. 자, 58번, 我这样做纯粹是为了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순전히, 완전히, 전적으로라는 의미의 부사가 되겠어요. 순전히, 완전히, 전적으로 널 위해서입니다. 널 위해서야 라는 표현이 되겠죠. 59번, 她是个天真活泼纯洁可爱的小姑娘. 자, 그녀는 어떠어떠하고 어떠어떠한 小姑娘. 小姑娘은 소녀예요. 그쵸? 어린 여자아이를 小姑娘이라고 합니다. 자, 천진하고 후어포, 활달하고, 준제하게 되면 순결하다는 얘기는 티 없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 없이 맑고, 그 아이는 물론 모습이 귀엽다는 뜻도 되지만 사랑스럽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티 없이 맑고 사랑스러운 여자아이예요. 60번, 老人家慈祥的微笑令人难以忘怀。 老人家, 일단 발음부터 유의하실게. 그래서 人家, 지아에 경성해 주셔야 돼요. 저 人家를 人家 이렇게 일성을 하시면 人家 하게 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인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섬에 인가가 드물다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때의 인가,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근데 지금 여기서의 人家는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요. 타를 가리키셔서 老人家 하게 되면은 어르신. 나이 지긋이 있는 그러한 어른을 부를 때 우리가 老人家 그분이라고 할 때 老人家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의 자상하다, 인자하다, 慈祥, 인자하고 자상할 때 慈祥, 인자한, 자상한 微笑, 미소가 사람을 뭐뭐하게 만들어준다. 难以忘怀, 难以 하게 되면 뭐뭐하게 어렵다는 뜻이죠. 忘怀 하게 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기 어렵게 만든다. 즉 잊을 수 없다. 잘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 어르신의 자상한 미소는 잘 잊혀지지 않아요. 기억에 남아요. 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56번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6번, 小王和我志同道合携手创业。 57번, 他毕生钻研创作
出版了几十本小说。58번 我这样做纯粹是为了你。59번 她是个天真活泼、纯洁可爱的小姑娘。60번 老人家慈祥的微笑令人难以忘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우리 6급의 필수 암기 문장 20개 다 살펴봤습니다. 밑줄 친 문장 위주로 꼭 외워주시고요. 복습하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